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며 계속 아우성치던 시장이 오늘은 소폭 반등하여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금요일 종가 대비 무려 14.04% 상승하며 S&P 500 편입 효과를 크게 보였고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3.54% 반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주 금요일에 하락 마감한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S&P 500은 57.9%, 나스닥 100은 64.3%, 다우지수는 63%로 모두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에서 50%만 넘어도 확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나스닥은 64.3%나 됩니다. 저는 앞으로 금요일에 주식이 하락하면 장에 베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중 64번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방 압력이 강한 장세에서 어떻게 나만의 원칙을 찾아 돈을 벌 수 있는지 방구석 헤지펀드의 스윙 트레이딩 매수 시그널과 모멘텀 시그널, 그리고 오늘의 매매 일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QQQ와 SOXL의 매수 시그널을 함께 살펴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은 장이 오르면서 다시 중립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상승했다고 해서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죠. 괌에도 상태를 나타내는 RSI도 반등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 시장 참여자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던 TQQQ와 SOXL의 주가는 오늘 상승하면서 약간의 평균 회귀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개별 주식에 적용하고 있는 상승 모멘텀 신호를 함께 볼까요? 1970년대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시작한 윌리엄 오닐은 트레이더들의 선생님입니다. 윌리엄 오닐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캔슬림 방법은 지금도 미국 트레이더들의 교과서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닐 선생님께서는 주식시장의 큰 역설 중 하나로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은 더 높아지고 너무 낮아 보이는 것은 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고 돈을 잃으면 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진정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저는 일간 주식 가격을 이용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넥스트 엔비디아 500%의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개별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일일 주식 가격에는 너무나 많은 노이즈와 변동성이 있어 주간 주식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중장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주간 금요일 종가의 평균을 낸 10주 이동평균선과 30주간 금요일 종가의 평균을 내는 30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얼마나 상승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자산군들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순한 지표를 사용했다면 S&P 500은 현재 25%의 수익률을, 다우 ETF는 19%, 금은 26%, 부동산 ETF인 VNQ는 9.77%, 그리고 TLT도 7.52%의 수익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른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락하는 주식을 추격하다가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제 저의 원칙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주식은 트레이딩하지 않고 모멘텀이 없는 개별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QQQ가 다시 하락과 횡보를 이겨내고 모멘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주식 중 애플과 테슬라는 작년에 다른 클라우드와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세계 클라우드 주식은 이제 주식 가격이 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멘텀을 완전히 잃었고 상승 동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애플은 올해 다시 4월 27일부터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그때 $183에 매수했다면 현재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6월 22일부터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9.29%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AI를 이용한 엄청난 광고 수익률 상승이 기대되면서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한 변동성에서도 강한 저항을 보여주며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멘텀을 잃었지만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모멘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버텨준다면 저는 이제 다시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방구석 헤지펀드는 어떻게 매수 대도했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장이 끝나기 직전 3시 반쯤에 공포매매법을 이용하여 TQQQ와 SOXL을 각각 $100씩 매수했고 평균 회귀 매매법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ETF 3총사를 매수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공유한 것처럼 S&P 500 편입 발표 효과를 이용하여 Palantir, Dell Technologies, Erie Indemnity를 시가에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팔란티어와 Erie Indemnity는 제 목표 매도가를 넘어서는 걸 보고 매도해서 이번 주 커피값을 벌었습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편입일 전 거래일까지 기다리지 못했지만 돈을 벌었으니 장땡입니다. 델은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 편입일 전 거래일 시가까지 기다린 후 마이너스이면 손절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신문기사, 각종 포털에서는 미국이 경제 위기고 이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고 경제 지표를 껴맞춥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2달도 사실 부동산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는 아주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항상 어딘가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원칙과 목표 그리고 투자 시간을 설정한 뒤 투자를 해야 그 목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녹여낼 수 있는 적립식 투자, 하락장에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지수 투자, 상승장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개별 주식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항상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